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자료 3번에 이제 배당연습 3번이 있거든요. 이 사건은 뭐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 즉 뭐다 이게? 최우선 변제금 취급 기준 권리가 한 개가 아닌 두 개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두 개냐? 그러니까 임차인 관계난에 있어서 맨 위에 전희수시 있지 않습니까? 전희수시. 전희수 이 양반이 이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시점이 언제지 보니까 94년 10월 31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그 다음 날인 11월 1일 오전 0시부로 대항력은 발생됐죠. 그 상태에서 94년 12월 3일자, 즉 94년 12월 3일자로 해서 뭘 받았더라?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94년 11월 1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다? 94년 12월 3일부로 해서 확정일자에 의한 뭡니까?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옵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참고로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제2항이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더라. 그럼 이 법 조항을 보게 되면은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경매 시 어떻게 토지 경매대금하고 건물 경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자기 전세금 전액에 대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로서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하는 기준 권리가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전인수 이 사람이 94년 12월 3일 요 당시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이 당시에 보니까 이 당시 언제지니까 90년 또 나오네요. 2월 19일에서 95년 10월 19일 하니까 요 사이죠, 그죠? 요 사이니까 얼마입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인 자 얼마? 700만 원을 누구보다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전희수보다도 어떻게 먼저 가져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물건 보실 적에 우선 배당표를 작성하다 했을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이니까 최우선 변제권 하니까 이거 봐라 전희수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이 당시엔 보증금이 얼마짜리였지 2천만 원 시절했던 2천만 원 이하 다 나왔나 보니까 쭉 보시니까 인동후 여기 지금 제가 배당표 작성해드린 내용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만 찬찬히 잘 들어보시란 말이죠. 다음에 이무웅 또 정상권 이 양반들 각각 얼마? 700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더라. 그래서 2번 타자가 누구지? 그러니까 이제는 전희수 이 양반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3,500이죠. 3,500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로써 띠디디디 끝나버립니다. 이게 왜 끝나느냐니까 이 시절은 어떤 시절이다?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적에 얘는 최우선 변제? 전희수는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적에 우선 변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적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다 끝났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딱 나와 있을 경우에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잔 말이지. 우선 맨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이게 뭡니까? 전인수 거 요것만이라도 해결하고 나서 만약에 배당 결과 이 전인수의 우선 변제 금액이 3,500인데 만약에 3천만 원에서 땡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전희수조차도 자기 전세금을 다 회수 못하는데 하물며 항차 전희수보다 나중에 후순위 권리자들은 국물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온다면은 일단 맨 앞에 있는 우선 변제권자부터 우리가 신경을 쓰자. 예산을 보니까 3,500 다 받아갔잖아요, 그죠? 받고 나서도 보니까 잔여 금액이 있네. 그때는 어떻게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에서 어떻게 3천만 원 시절로 이게 팍 탈바꿈 해버리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3천만 원 시절쪽에 이제 우선 변제권자가 누구고 해서 그때 좀 신경을 쓰자 이겁니다. 그죠? 부활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순위를 해가지고 또 보니까 인동후, 이무웅, 정상권 이 사람들은 각 얼마더라? 그러니까 아마 500만 원씩 받겠죠. 이건 우리 이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500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7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시절에서 3천만 원 시절로 넘어왔죠. 3천만 원 이하인데 얼마입니까? 최우선 면제 금액이 1,200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네들은 얼마 받았지? 먼저 1,200 중에서 700 받았더니 그럼 나머지 500만 원만 받아가지고 합의가 어떻게? 1,200이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언제나 보니까 이 선언을 쭉 꺼가지고 이 당시에는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만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런데 배당해주고 나서 남는 잔액 금액이 있다 했을 경우 이제 이쪽 3천만 원 시절로 넘어왔다 했을 경우 어떻게? 이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이 막 큰 소리 칩니다. 누구한테?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한테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어떻게? 야, 나는 너네보다 1,200만 원 먼저 받아간다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인동우, 이무웅이, 정상군이는 전희수한테는 700만 원밖에 잭소리 못해. 그런데 3천만 원 시절로 넘어서니까 나머지 또 500에 대해서 꿈틀꿈틀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나머지 누구나 임차인을 보자 이거죠. 3천만 원 이하 찾아야 되니까 이제 누굽니까? 임차인 관계나 있어가지고 전희수는 다 받아갖고 김민규 또 누구 있습니까? 진필규 이 사람들 얼마? 각 1,200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배당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순위로 해가지고 이제 우선 변제, 3천만 원 시절적에 우선 변제권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이무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당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 관계난에 있어서 전희수 여기를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고 근데 전희수는 다 받아갔습니다. 중간점 보시는 게 이무웅 또 진필규 이 세 사람만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갈 것인가 그것만 사전에 인지를 하신다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경매 투자하심에 있어가지고 큰 무리 없이 입성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맨 밑에 보시니까 임차인 진필규의 자녀 보증금 1,500만 원 낙찰자 인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아마도 보니까 배당표를 쭉 작성하다 보니까 임차인 진필규 씨는 보증금액이 2,700인데 1,200만 원에 대해서만이 어떻게 최우선 면제 받았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1,500만 원은 못 받는다. 못 받으면 어떻게 낙찰자 인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이번 배당 연습 3번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뒤에 있는 거 신경 써들 말자. 우선 먼저 어떻게 앞에 있는 것부터 신경 쓰자 이거지. 해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신경 쓰자는 거야. 없으면 이대로 땡 끝나버린다 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좀 오셔가지고요. 4번입니다. 4번. 4번 배당연습 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서 일단 뭡니까?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난 해가지고 맨 우측에 나와 있죠. 건저당권 언제입니까? 97년 5월 1일이죠. 그러니까 97년 5월 달에 들어가면 이거 뭐지? 이게 기계적으로 탁탁탁 나와야 됩니다. 보증금 3천 이하 얼마입니까? 1,200. 옆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이하 1,200. 누가? 저당권 수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등기부상의 권리는 안전합니다. 건저, 가압, 임의 하니까 이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 없다더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상의 권리자로서 임차인이더라. 누구니까 조종근 이 사람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성호 이 양반도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근 이성호 밑에다 밑줄 쫙 끊으십시오. 최건호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나중이니까. 그 밑에 경한필 이 사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밑줄 그어 놓으시고 맨 밑에 김성길 이 양반도 보니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밑줄 쫙 그어 놓으시고 맨 밑에 보니까 소유자 점유하는 거 보니까 전체 아마 임차인들만 하나 둘 셋 넷 5명이거든요. 소유자가 점유하니까 총 아마 6세대가 이 물건에서는 이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건 개락적이나마 임차인들의 점유 부분을 가지고서 그 당의 다가구 주택의 총 세대 수를 나름대로 객관적이나마 파악을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자료에 임차인 관계란에 바로 옆에 좌측을 보시니까 면적란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란에 보시니까 대지는 한 44평 정도 되고 1층이 몇 가구입니까? 2가구죠. 2층 1가구, 3층 1가구, 지층이 몇 가구더라? 2가구, 총 몇 가구입니까? 6가구잖아요. 그죠? 6가구인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적에 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소유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는 어디 몇 층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2층이 67점 몇 평입니까? 8평방미터고 3층이 49.6평방미터더라. 그럼 아마도 소유자는 그래도 명색이 집주인이니까
집주인이니까 아마도 2층 부분, 조금 넓은 부분에서 점유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보다 더 확실한 내용은 뭐다?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관계 조사서 이런 게 있거든요. 점유 관계 사실 조사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소유자가 어디 2층에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사건에 있을 수도 있어 보시니까 어쨌든 소유자는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소유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임차인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임차인 하나 둘 셋 다섯 명이네요. 임차인들 5명 중에서 임차인 최고노를 빼고 4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야, 이런 물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임차인에 있는 물건 아주 좋다는 거. 그런데 단 전제가 뭐지? 또 말씀드리네요. 배당표 작성이 반드시 필수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일단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러면 건전한건 수역 언제 97년 5월 1일자로 담보 설정했다고. 얘네들 이 당시에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했지? 1200만 원씩 공제했다. 보증금 얼마짜리? 3천만 원. 이 안에 3천만 원 다 나온다. 그러니까 조종건 등록. 다음에 이성호. 다음에 최본우. 이 사람은 최고는 낙찰자한테 대항은 할 수 없다네요. 그죠? 대항은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일단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경매 기입 등길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보니까 누구? 김성길. 하나, 둘, 셋, 4명이죠. 이 4사람도 각 얼마? 1200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다더라. 이렇게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로써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당표를 작성하심에 있어가지고 임차인들이 있다더라. 그 임차인들이 배당질자에서 1등으로 즉 최우선 면제를 누가 그리고 얼마를 받아가느냐. 요 꼭지만 따시면은 배당표는 땡 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3순위, 4순위, 이거 우선 면제 순서에 의해서 쭉 나열하시면 이대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시니까, 자료를 보시니까, 자료 밑에 1순위 조정권 이성호, 최곤우, 김성길, 각 1200만원에서 최우선 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조정권, 이 사람 뭐다? 우선 면제 1등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과 저당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언제 누가 먼저 빨리 성립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3순위는 이제 공공수협이고 4순위가 이제 김성길에 1,800만 원 배당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4순위 밑에 5순위가 두 사람 있죠. 5순위 해가지고 최고노 1,000 얼마. 또 5순위 해가지고 경한필이 2,5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왜 5순위가 왜 최고노와 경한필이가 왜 5순위냐 같은 동순위냐 이거지. 요거는 위에 자료에 임차인 관계란에 보시면은 최고노 씨 확정일자가 언제입니까? 99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이 언제? 99년 언제? 4월 언제입니까? 1일 몇 시? 주간이죠. 또 밑에 보면 경한필 씨 같은 경우는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 언제? 99년 언제입니까? 4월 언제죠? 1일 언제? 주간이고. 이거 둘이 보니까 4월 1일 주간 너도 주간 나도 주간 여기서 시비를 걸 수는 없단 말이지만은 야 나는 아침 9시에 확정일자 받았어.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야 근데 너는 오후 6시쯤 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다 퇴근할 무렵에 가서 받았잖니. 따라서 내가 빨라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받았든 오후에 받았든. 왜냐면 이 둘 간의 선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화에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너도 주간 나도 주간 주간 하니까 같이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맘먹자 이러다 보니까 동순위가 됩니다. 동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다시 보시면은 최고노 해가지고 1,000 얼마에서 계산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3,600만 원 곱하기 1,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600은 뭐냐 그러니까 배당 금액에서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쫙 다 배당하고 나서 남는 나머지 자녀 배당 금액입니다. 자녀 배당 금액 곱하기 동순위니까 그러고 나서 최고노하고 경한필 씨의 자기네들 각자 채권 금액 있지 않습니까? 채권 금액이 합계액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3,600만 원 곱하기 최고노 씨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이게 분자거든요. 이 1,800이 뭐다 이게? 이 최고노 씨가 뭐다? 자기 전세금 3천만 원에서 이 사람은 1순위로서 1,2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1,800만 원 뭐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경한필과 경합을 한다. 이게 동순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분자는 1,800만 원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이고, 채권액입니다. 자녀금액. 분자가 뭐지? 6,300이거든요. 6,300. 6,300이 분자, 이거 6,300의 분모가 나와 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노의 채권액하고 경한필의 채권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럼 최고노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1,800이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경환필이는 얼마입니까? 저 위에 보시니까, 아이고, 전세 보증금 얼마입니까? 4,500이죠? 이거 4,500에다 1,800 더하니까 이게 얼마나 난다? 이게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산수. 이게 6,300이 된다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서, 맨 밑에 보시니까 임차인, 이성호 1,800만원 하고 경환필이 1,900만원은 낙찰자 인수상이다. 결국은 뭐다?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이 얼마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최우선 면제가 어떻고 우선 면제가 어떻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배당 연습 마지막입니다. 5번 조금 어렵고 아마 조금 이게 경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경매 시장에 처음 입문하신다 했을 경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특히 이런 배당 연습 이것은 이제 종합편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요. 10번이건 20번이건 30번이건 자꾸 보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배당 연습 5번도 보니까, 이야, 이것도 보니까, 이게에서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지극적인 권리가 2개로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니까, 또 말씀드리네요. 또, 아이고, 지겨워.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건 하니까 이거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뭐지? 첫 번째가 건저당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가담법 몇 조 13조 규정에 의해서 담보가등기는 뭐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났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다? 이게 확정 일자부 임차인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확정일자부 임차인. 어쩌다 확정일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면제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는 뭐죠? 우선 면제권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면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권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거. 얘가 채권이니까 우리 그렇게 쪼잔하게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권리가 보니까 뭘 가지고 있냐? 우선 면제권 가지고 있다는 거. 우선 면제권이는 그런 초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보시니까, 여기도 보시니까, 일단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맨 우측에 보시니까, 97년 10월 13일 따라 해서 공공상호에서 저당권 설정했거든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 모양입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뒤에 보니까 임차, 요 임차는 임차권 등기했다는 겁니다. 라광필 씨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더라. 이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보증금 얼마? 2,700으로 임차권 등기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임의경매 신청했대요. 누가? 공공상호에서 언제? 2001년 7월 16일자부로 해서 기입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경매 신청은 등기일로부터 한 2, 3일 전으로 되면은, 기입 등기는 한 2, 3일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1년 7월 16일자로, 경매 기입 등기 되었다더라. 이랬을 경우 임차인들이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되기 이전에 뭘 갖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해라. 이렇게.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니까, 임차인 관계난에서 보시니까, 임차인들,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거든요. 5명이 있는데, 여기 임차인 이상익 인수입니다. 밑줄 것이고, 김현수도 인수, 밑줄, 라광필도 밑줄 것이고, 인수입니다. 봉두철도 밑줄 것이고, 인수고, 또 맨 밑에 최시영 씨도 밑줄 것이고, 인수. 이야, 임차인 5명인데 5명 전부 다 어떻게 낙찰자가 그냥 끌어안아야 된다. 인수한다,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자료를 일부러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일부러 이러한 자료만 제가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어떻게? 이런 물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건 뭐다? 대단히 우량한 물건이다.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우량한 물건이다. 라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2차적으로 어떻게 그때 현장을 나가보셔야 돼요. 임장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요. 경매 투자할 생각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니까, 여기 또 보시면은, 임차인이 5명이 있는데요. 5명 전부 다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야, 그럼 이 사람들 과연 얼마나 배당받노 해서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보니까 어이구 여기 보니까 임차인 라광필 씨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한 사람인데 이 양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됩니까? 일단 라광필 씨의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전입신고 언제 했죠? 93년 5월 5일이죠. 따라서 93년 언제입니까? 5월 6일 몇 시? 오전 0시가 됩니다. 야,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놨습니까? 93년 4월 28일에 받았잖아요. 그죠? 93년 4월 28일에 받아도 아무런 실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확정일자는 뭐? 또 말씀드리네요. 항상 뭘 전제를 한다더라 대항력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 93년 언제? 5월 6일 오전 0시 땡 하면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발생됩니다. 근데 보니까 93년 5월 6일 같으면 서울지역이네. 서울지역 같으면 이 당시에는 얼마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이네. 그럼 어떻게 700만 원을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700만 원을 누구보다도 라강필이보다도 먼저 가져간다. 이게 최우선 변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증금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이하 임차인이 있나 가만히 보니까 2천만 원 이하 하나도 없대거든. 없지. 그럼 1등 누가? 라광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니까 우리가 배당 순위한다. 1등 최우선 변제, 2등 우선 변제인데요. 최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없으면 끝나고 어떻게 이제 우선 변제권자한테 맞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라강필이가 얼마 받습니까? 2,700만 확 다 받아가거든요. 왜? 라강필 이 사람은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적에 우선 변제권자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먼저 700만 원 받아갈 사람은 뭐 2천만 원 이하 임차인인데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적에 우선 변제 1등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따다단 해서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이 1막을 내려버립니다. 이것도 보니까 또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두 개다 이렇게 봤을 적에 뒤에 거 보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야, 근데 라강필한테 2,700 배당해주고 나서 뭐 이거 또 남는 금액이 있네 했을 때 3천만 원 시절로 넘어선다 했을 적에는 이제 이순위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는 이제 3천만 원 이하 임차인들이 막 이때는 잭소리 못해. 예. 근데 요때는 뭐다? 3천만 원 이하인자는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이익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눈만 좋으시다면은 보고 그냥 막바로 최우선 변제권 골라낼 수 있어요. 누구? 김현수. 그죠? 또 누구 있습니까? 라강필은 다 받았기 때문에. 봉두철. 봉두철. 이 사람들 가가 얼마입니까? 1,200. 이게 최우선 변제거든요. 최우선 변제. 이 최우선 변제는 뭐다? 그러니까 보증금 3천만 원 시절적에 이 최우선 변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자료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3순위로 뭐 최시영, 뭐 4순위 뭐 공공상호하고 맨 밑에 임차인 이상익과 김현수 각 1,300만 원, 봉두철 1,700만 원은 낙찰자가 뭐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 이제 배당연섭 이제 5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뭐다? 그러니까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다. 특히 이 5번 같은 경우는 임차인 5명이 전부 다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임차인들 같은 경우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가 해서 배당표를 작성하려고 딱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1개도 아니고 2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다 했을 경우는 뒤에 건 신경 쓰지 말자 이거지. 우선 앞에 것부터 1번 타자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으면 그때 2번 타자로 넘어가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심에 있어가지고 이 1,200 뭐지? 이 사람들은 보증금 3천만 원 시절적에 최우선 변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뭐다? 이 2천만 원 시절로 자기가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 왜? 보증금액이 2천만 원 초과이기 때문에 그죠? 이때는 잭소리 못하는 이때는 1,200을 해서 큰 소리 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배당표를 작성한다. 포인트는 뭐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700이냐, 1200이냐, 1600이냐, 이게 누가 얼마를 받아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렇듯이 최우선 변제 금액의 최대치는, 요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 몇 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3항을 보니까, 이게 뭐다? 최우선 변제 금액의 최대 범위는 배당 금액의 뭐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너네들이 찢고 뽑고 알아서 가져가라.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배당 연습 총 5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제가 말씀 속도를 빨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배당 연습 5개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또 이 자료에 보면은 배당 연습 5번 같은 경우 배당 금액이 1억 3,500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실 적에 밑에 그 제가 배당표 풀이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손을 딱 가리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풀어보시란 말이죠. 풀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신 답 내용하고 여기 제가 올린 자료하고 동일한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 평가를 해보시고 만약에 틀리다면 왜 틀린가 얘기를 해서 또 고민을 해보시고 또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 말씀드립니다. 제1항 8조 3항 그리고 시행령 3조 2항 3항 요 4개 조문을 여러분들이 10번이고 20번이 자꾸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기준이 확립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조금 복잡한 이런 물건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결하신다면은 해결하신 상태에서 실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거용 부동산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배당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란 말이에요. 배당표를 작성할 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제가 볼 때 천지 차이입니다. 배당표를 작성할 줄 아신다 그러면 나름대로 임차인에 대한 뭐다 이게 명도 집행, 명도 분석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조금 여러분들 많이 고민들 하셔가지고요 완벽한 어떤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그 대법원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판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